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송 주자로는 104세 현역 이바사가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코로나 감염에 조심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연기라든가 중지되는 것인가 걱정은 했지만 연습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2, 3일 쉬고 나서 또 가게에 나가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04세의 어르신까지 동원해 감동의 분위기를 쥐어짜내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가상합니다만 현재 일본 올림픽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가 4번째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고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올림픽 기념품 상가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폐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도입된다며 좋아하고 있답니다. 전혀 좋아할 상황이 아닌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일본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요시무라 히로호미 오사카 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제4차 대유행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그는 26일 이상 연속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감염 경로 불명자도 많아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등의 중점 조치 요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배우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유명해진 배우 사카가미 시노부는 후지TV에 출연해 성화봉송에 대한 사견을 밝혔습니다. 사카가미는 일본 정부는 성화봉송에서 밀집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성화봉송을 중지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또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가 안 돼 있다. 성화봉송에서조차 무슨 일이 있으면 중단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한 규칙도 없고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관료들이 중지라고 말할 리가 없다. 겉으로는 IOC가 중재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화봉송을 포함하여 임기응변적인 방식이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행사는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해 다시 일어나는 부흥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시작된 봉송 릴레이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어서 일본 안팎에서 비판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대외조직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봉송 행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화 봉송 과정에서 주자를 보기 위해 관중이 몰리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어긋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시내의 마지막 주자로는 남녀 9명이 한 조로 나섰는데 이들을 따라 길 옆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도 있었고 현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감염 방지 지침에 과도한 밀집 상황이 생기면 봉송을 중단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밀집 사례로 어깨가 맞닿을 정도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여러 열로 겹쳐 있는 경우를 들면서 경찰 협력을 얻어 모인 관중을 상대로 주의토록 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구간 봉송 취소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조차 후쿠시마현에서 33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이와키 시내에 봉송 중에 어깨가 맞닿은 등의 밀집이 발생했다면서 진행요원이 주변 사람과 간격을 두라고 요청했지만 밀집 상황이 풀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정의한 밀집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성화 봉송을 하던
하던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사라진 성화봉을 들고 달리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불이 꺼진 이후로 성화봉에 내장된 가스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화봉에 불이 꺼지는 해프닝은 첫날에도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도쿄올림픽에서 필수적인 운영 인력만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OC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부로 도쿄올림픽에서 경기 관리와 운영에 관여하는 필수 인력만 승인할 것이다. 관계자 규모는 상당수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관중도 받지 않기로 했고 자국 관중의 입장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대회 운영 인력도 줄인다고 하니 과연 이게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IOC의 결정에 따라 과거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스폰서 관계자들을 위해 운영할 예정이었던 문화 및 초청 프로그램이 대축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국의 고위 인사, 스폰서 및 기타 관계자들의 선수촌 방문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8월 24일 개막 예정인 패럴림픽에서도 선수를 제외한 올림픽 패밀리의 규모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일본 도쿄올림픽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세계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서는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핵심 선수이자 슈퍼스타 킬리앙 은바페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정도 버겁고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대중매체 아스는 은바페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당초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해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탤 것을 고려했지만 버거운 일정과 자신의 거치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바페의 일정이 빡빡하기는 합니다. 은바페는 6월 11일부터 한 달간 유럽 11개국 12개 도시에서 열리는 유로 2020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유로 2020을 치르고 난 뒤 채 2주가 되지 않아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연달아 일정을 소화하는 게 무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19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은바페를 시작으로 전세계 곳곳에서는 일본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들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기념품 매장들 또한 개막을 기다리다 지쳤다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도쿄 시부야역 안에 위치한 도쿄올림픽 기념품 공식 매장 시부야점은 벌써 폐점에 사라진 상태고 도쿄 후추시에 위치한 후추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당시 도쿄 우에노점, 긴자점, 오사카점, 신바이바시점 등 전국에서 5개 매장이 폐점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계속해서 폐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2020 오피셜 온라인샵에 기재된 영업시간 변경, 휴업, 폐점 점포 일람을 보면 폐점했으므로 기재된 매장은 무려 49개에 이릅니다. 현재 일시 휴업을 포함해 영업 중인 공식 매장은 36곳입니다. 온라인샵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대책 일환으로 영업시간 변경 및 휴업, 폐점하는 매장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되면서 앞으로도 폐점을 선택하는 매장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의 수요는 물론 내수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발행키로 했습니다. 증명서는 국제 기준을 따를 예정이며 모바일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앱 개발에 37개국의 정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올림픽 응용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올림픽에 활용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흥올림픽? 인류가 바이러스에 승리한 증거로 개최? 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이겼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정세다. 무엇보다 개최국 일본이 백신 접종도 못하는 것을 보면 언행 불일치로 과학적으로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작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외 선수들로부터 개최 무책임이라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한데 아직 백신도 접종 못하는 나라에서 연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 선수와 국가도 나올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올림픽이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떠들어도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단하는 결정권이 있는 IOC에게 말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왜 세계 정세를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프랑스의 축구 국가대표 은바페 선수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우려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메달 획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빛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축구협회에서는 일장기 달고 친선전을 가지겠다고 억지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선수들이 있다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지금까지 환경보호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중국이 갑자기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히토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환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히토류의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쯔강과 황허 연안 지역의 불법 토지 점거와 파괴, 불법 채굴에 대한 감시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방침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대한 반격 카드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산업 발전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히토류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이 환경보호의 개념을 알고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중국의 환경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영 언론들은 히토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쿼드 참여국이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히토류 국제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기간 중국 의존도를 떨쳐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히토류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와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와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히토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미국, 일본에 이어 몇 년 안에 중국이 히토류 거대 소비국이 될 것이다. 히토류는 중국이 확실히 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네, 결국 히토류가 중국의 유일한 카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호주가 각각 16%와 7%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했었죠. 중국의 입지가 밀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히토류 증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은 35,447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으로 구성된 쿼드 회원국들이 히토류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술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는 공급망 재검토에 관한 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정제기술에 대한 검토입니다. 생산과 정제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세계 히토류 분야의 중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광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쿼드 4개국은 방사성 물질이 잘 나오지 않고 저비용인 정제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채굴 및 정제에 협조 융자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주산 광석의 미국 내 처리 계획을 지원하고 일본도 이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JX 금속, 미쯔비시 머터리얼, 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비철금속 기업들이 히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토류 재활용은 현재 실증 실험 단계인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상용화를 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당교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완벽히 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토류 보급 문제로 일본은 당장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어선 출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의 생산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일부 제품의 단가가 약 9배로 상승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입었죠. 결국 일본은 중국의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등으로 공급원을 확대한 결과 중국에 대한 의존은 2009년 90%에서 현재 60%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 의존도는 높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대만 관련 문제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8일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는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에 동행한 것입니다. 1979년 미중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후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만은 경사가 났고 현지 언론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국은 군용기 1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밀착 행보를 보일 때마다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미 관계의 정치 기초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에게 대만 관련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대변인은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한계선을 넘으려 시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히 훼손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중국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도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대만 침범이 일어나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 소식에 중국 관영 언론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의 대만 정책을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연구원의 부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발끈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대만 간 관계 발전과 양국 간 왕래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그럴 만한 이유도 여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아마 미국은 더 집요하게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틀어놓을 겁니다. 반면 대만에서는 미국과의 밀착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대사의 방문에 대해서 환영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이 자국 대사와 대만 간의 교류를 더는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점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